안녕하세요, 모토PD 민철기입니다. 오늘은 오너 시승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저희 오너 시승기 두 번째 편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하기에 링크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입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잘 나가는데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K9 동호회 클럽의 만두 아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너님의 K9에 대해서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차는 2012년도 9월 달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아, 네네. 근데 연형은 2013년형이고요. 그리고 네. 등급은 3.3의 엔트리 모델이 아니라 네. 가장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는 3.8의 프레스티지 스페셜이라는 모델이에요. 네. 그래갖고 외형은 제가 관리를 워낙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번쩍번쩍하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예쁜 친구예요. 아, 네. 운행은 한 몇 킬로 정도? 이제 6만 5천 정도 운행을 했고요. 뭐 그때까지 뭐 말썽 부리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너님 K9 출시 때부터 에쿠스와 제네시스 사이에 태어나서 좀 애매하다, 부사장차 같다, 여러 가지 온갖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량 사실 때 에쿠스나 제네시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에쿠스라는 차량은 제가 지금 타기에는 너무 회장님 차. 올드. 그렇죠. 너무 네네. 올드하죠. 네. 그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물론 이뻐요. 하지만 네네. 포지션 자체가 실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마감재도 그러고 저도 네네. 요런저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 차가 또 선택이 됐는데, 네네. 이 차가 그 당시로 좀 과거로 회귀를 하지만 네. 과거로 가서 보시게 되면 네. 에쿠스에 없었던 옵션이 되게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실내 폭도 당연히 제네시스보다 넓고 에쿠스하고 대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의 주 요인이 돼버린 거죠, 이 차량이. 그렇죠. 그때 출시 당시만 해도 LED 램프, 그 HUD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까지 국내 최초 옵션들이 많기는 맞아요. 했어요. 네. 네네. 네, 오너님 현재 그 시승 모델이 3.8 프리스티지 스페셜이라고 하셨는데 출고 가격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제가 이 차 처음에 뽑았을 때는 대략 한 7천만 원여 금액에 사용이 됐죠. 아, 7천만 원이라면은 이제 수입차도 가능한 금액인데 수입차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수입차도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차라는 게 유지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보험료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기타 부대 비용을 총 생각했을 때 네. 저한테는 가성비가 이 차가 제일 좋아서 저는 이 차를 선택을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물론 뭐 보험비도 그렇고 유지비 열심히 타시려면은 또 그렇죠. 국산차가 좀 매력이 있죠.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데 수입차들은 너무 비싸요. 관리 비용이.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8기통 5.0 네. 퀀텀이에요 이게? 이게 원래는 12, 13년식은 이 모델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페리 모델 지금 더 뉴 K9 모델로 그대로 지금 개조를 해놨어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세련되고 네, 젊어 보이죠. 그래서 앞뒤 다. 그렇죠. 앞뒤 다를 바꿨죠. 아, 근데 이게 틀이 딱 맞나요? 이게 쉬운가요? 참 쉬워요. 그냥 트렁크 뒤 트렁크만 바꾸면 되고 앞에 범퍼만 바꾸면 되고. 아, 그리고 라이트가 딱 그렇죠. 들어가. 이런 것만 바꾸면 쉽게 그냥 더 뉴로 바뀌죠. 그것도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력적이긴 하네. 네. 네네. 네, 오늘 K9에는 상시 4륜 옵션이 없는데 그쵸.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구매할 당시에?
구매할 당시도 걱정을 안 했고요. 지금도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고 차 공차 중량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무겁습니다. 2톤 가까이 나가고 1920km 정도 나가죠. 그렇죠. 예. 엄청난 뚱땡이죠. 거기에다가 타이어를 K9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뒤 타이어가 275예요. 앞이 245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광턱을 네네. 장착해놔서 네. 겨울에 크게 뭐 지장 없게 잘 타고 있습니다. 오너님 그 탑승해서 주행해 보기 전에 네. 차량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 하실 것 같았어요. 아니 왜요? 저도 어떤 걸 또 답변을 해드릴까요? 이게 이제 5 시리즈 뭐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두 글자를 써야겠죠. 인정한다고. 아 인정하시는구나. 그래도 뭐 오래 타시다 보면 뭐 K9만의 룩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는 많이 풀려 있고 다니니까 네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PD님도 마찬가지고 네. 오너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는 자기만의 그래도 색깔이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차라는 게 나오다가 우연찮게 비슷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티내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인정은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댓글 다시지 마시고 네네. 하지만 타다 보면 오너 입장에서는 이 차는 이 차만의 색깔이 너무 강한 차량이라 그거에 대한 뭐 불만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만족을 하죠. 아, 네. 그리고 이 그 오피러스 모하비만 해도 전용 엠블렘이 맞아요. 있는데 K9에는 끝까지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기회가 된다라면 그쪽 뭐 관계자 측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왜 모하비도 그다음에 오피러스도 맞아요. 단독 엠블럼을 네. 주고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쁜 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있는데 이 기암급 차량에다가 단독 엠블럼도 안 주고 그리고 이 차가 나왔을 당시에는 5.0이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동등하게 에쿠스하고 경쟁한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어디에 눈치를 보는 것 마냥 네네. 그쪽에 뭐 비선 실세가 있는지도 있겠지만 참 난해하게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 선의 경쟁이 필요할 것 같고 그쵸. 아예 처음부터 같이 풀어줬으면은 훨씬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아 이게 기암이구나 5리터 정도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확 심어졌으면 훨씬 판매에도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이야기는 또 운행하면서 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스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럼요. 고스트 기본이죠.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서 네. 운행하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보니까 그 가죽도 블랙톤으로 네네. 고급스럽게 아주 중후하게 꾸며져 있는데 제가 선전해 보니까 기아에서 굉장히 K9은 12.3인치 LCD 계기판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던데 네. 이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이 위에 제일 비싼 차부터 이제 트립이 적용이 되고요. 네네. 제 거는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저도 뭐 남의 거 몰래 타보곤 했는데 네네. 좀 재밌는 옵션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아우디 신형 내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대로 길 안내를 하고 네. HUD는 HUD로 기능을 띄워지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계기판에 길 안내가 나와요. 아, 계기판에도 나와요? 네, 길 안내가 그 안에 나오다 보니까 네. 오너분들이 그거 보면 그냥 푹 넘어가 버리죠. 그 어. 옵션이 그 옛날부터 적용이 돼 있어요. 전방에 과속 그러게요. 2013년부터 그게 적용이 됐으면 굉장히 빨리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되게 빨리 적용이 된 거죠. 네, 오늘 지금 보니까 공간성 역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공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 거리가 정확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3m가 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운전자나 뭐 동승석이나 그리고 후석에 이제 앉으시는 분들도 넓게 쓰실 네네. 수가 있어서 네. 가족용으로 타기에는 너무 좋죠. 그리고 보니까 뭐 스웨이드도 적용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33 모델들은 일반 들어가져 있고요. 네네. 38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 스웨이드라서 네. 실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아늑하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제가 리서치 할 때 보니까 이게 차음유리가 네. 앞면만 1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면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메이커들이 이제 그 1열만 해서 옆에 윈도우까지만 적용을 하는데 이 차는 모든 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긴 한데 정숙성이라는 거를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차음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가속을 할 때도 한 110이 넘어도 지금도 이제 8, 90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넘어가도 대화가 이 정도로 돼요. 네네. 그리고 뒤에 사람하고도 대화가 돼서 네.
되게 정숙성에서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저도 지금 잠시 운행을 해봤지만 뭐 한 90km 정도까지 가도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굉장히 조용한 게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네, 오너님 그 내비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워낙에 국내 차들이 그런 거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잘 해놓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사용자가 쓰기도 편리하고. 근데 왜 중합 그 뭐 DIS라고 부르죠? 아, 이거 네. 통합 컨트롤러는 안 다루셨네요, 옵션을?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왜요? 이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DIS가 적용이 돼 있으면 네. 내비 터치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더 그렇죠. 돈은 줬는데 이거를 계속 돌려서 조그 셔틀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사고 나서 당황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아서 이제 DIS를 빼고 이게 저는 터치식이 편해서 DIS를 그래서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옵션에서. 근데 지금은 되겠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후에. 네, 그 더 뉴 K9 15인가 거기서부터는 터치도 되고 네. DIS도 되고 개량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개량을 해서 그건 다행이네요. 천만 다행이죠. 네네. 근데 K9은 또 국내 최초로 그 당시에만 해도 최초로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또 BMW 이제 그대로 옮겨놨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 말 하실 것 같았어요. 어때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는 편하신가요? 뭐 BMW 물론 안 타보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하고 기어봉 똑같습니다. 인정해요. 네네. 똑같고 사용 방법 똑같고. 네, 옆에 누르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국산차 중에 전자식 기어봉 들어간 차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딱 누르면 네. 또 한 번에. 파킹만 누르면 그냥 이렇게 똥 눌러서 파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멋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에서야 뭐 잠잠하니 저는 좋죠. 전자식이다 보니까 뭐 진동도 느껴지지는 않네요. 네, 진동은 없어요. 이게 또 앞으로 하면 뉴트럴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운행 중에 그죠? 네. 그러니까는 기어봉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휴대폰을 잠깐 뭐 손을 댄다거나 할 때 네. 저도 모르게 툭 칠 때가 있거든요. 운전 중에. 그럼 지금처럼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네요. 전자식이었으면 이런 거는 뭐 운행 중에 뭐 몇십 킬로 이상 후에는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도 이렇게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이상한 좀 아쉬웠죠 이런 부분. 네. 안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운전자가 인지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인지 못하고 들어간다라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뭐 굉장히 핫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저도 오늘 K9 처음 운행을 해보는데 네. 역시 대형 세단에 걸맞게 굉장히 여유롭고 푸근한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K9이 그 독일 3사보다는 렉서스 LS의 주행 질감이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독일 차들은 솔직히 타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컹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사장님 스타일. 그렇죠. 폭신폭신한 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맞아요. 왜냐면 모든 차들이 그 클래스에 맞게 그쵸. 거기 목적에 맞게 좀 소프트할 때는 소프트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너님 3.8리터 엔진은 어떠신가요? 지금 봤는데 잘 나가죠. 부드럽고 잘 나가는데요? 엔진 출력은 저도 좀 밟는 스타일인데 네. 전혀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대형 세단 타면은 뭐 돈 많으니까 이런 거 타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와 반대로 연비가 꽤 좋은 차입니다. 8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일반적으로 그냥 대형 차면은 뭐 연비 4, 5 정도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네. 이게 그냥 시내 타고 다니셔도 작게 나오면 7, 그다음에 8? 시내도 7, 8 이 정도 네네. 나오고 고속 올라가면은 뭐 12, 13은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의외네요, 대형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타다 보면은 이 차가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는 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션도 지금 이제 8단이 적용이 됐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월등하게 쉬프트가 빨리 반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좀 둔탁해요. 둔탁한데 뭐 보통 세단에 걸맞는 실력이라고는 뭐 생각이 되는데 미션은 어떠세요? 미션은 솔직히 저희가 뭐 수동 모드로 놓고 변속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드라이빙 모드로 놓고 운행을 한다라고 치면 되게 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가주는. 근데 그게 지금 뭐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8단 변속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답답함은 있어요. 말씀 정확하게 딱딱 잡아주시는데 변속감이 조금 느리다라는 것도 있고 네네. 대신에 그 느린 거하고 높은 단수 때문에 연비 개선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아까 저 신호에서 거의 멈출 때 좀 저속에서 약간 울컥거리는 그렇죠. 느낌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간혹 있어요. 간헐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기아 측에다가 한번 문의를 넣어봤는데 네. 기아도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정비해 줄 테니까 가지고 와라.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야 되는데 생업이 중요하다 보니 아직 시간을 못 그렇죠. 내셨군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바로 가서 또 AS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보다는 약간 편안하고 그렇죠. 연비 쪽에 포커싱된 미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나쁘지 않은데요. 차가 커서 오늘 그 방금 전에도 코너를 좀 급격하게 돌았는데 네. 브레이킹하고 코너링 성능은 어떻게? 브레이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포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세워준다라는 느낌이 있고 네. 대신에 코너링은 물론 제 차긴 하지만 단점이니까 네. 코너링에서는 솔직히 좀 밀리는 게 있어요. 후륜 구동에다가 앞쪽에 좀 밀림이 있어서 네. 가끔가다 뭐 IC라든지 고속도로에 이제 출구 나올 때 네네. 그때 좀 멈칫멈칫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후륜 성향에서 약간 이렇게 뒤가 좀 빠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확 돌 때 보니까 약간 차체가 굉장히 길고 그렇죠. 그냥 말랑말랑하게 돼 있어서 약간은 차가 좀 놀기는 노는데 네. 그나마 뭐 대형 세단 치고는 그래도 뭐 준수한 실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부드러운 면이 강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너무 전문적으로 이 차를 타면 이거는 이 차는 뭐 레이싱 모드인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제가 편안하게 탈 차라 네, 뭐 완벽한 차는 아니지만 네.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요 정도 차라면 뭐 그 누가 타도 뭐라고는 하지 않을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성비 뭐 다 따지다 보면은 공간성이나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굉장히 저도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대형 세단인 만큼 뒷자리에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K9 뒷자리 공간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엄청 넓죠. 엄청 제 주먹이 한 크게 3개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고 아무래도 그 스웨이드 가죽 1년에서 보았던 고급감이 2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사장님이 컨트롤도 아주 만족스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기 그 워크인 디바이스 네네네. 기능이 어떤 걸로 사용을 하시죠? 여기 두 개 버튼인데요. 네네. 이게 등판 각도 조절하시는 거랑 그리고 앞으로 당기시는 거랑. 네네. 그래서 전에 이제 탔었던 차가 똑같이 워크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테레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사장들이 앉고 워크인을 시킨 후에 네. 헤드레스트가 앞을 가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뽑아낸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버튼 눌러서 꺾어진다거나. 네네. 근데 K9 거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예 저 밑으로 숨어버리죠. 그럼 그 헤드레스트를 별도로 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별도로 뺄 필요가 없어서 네네. 가끔가다 이제 대리 불러서 갈 때 앞에 이렇게 꺾어놓고 가면 네네. 참 편하죠. 시야도 좋고. 저런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신 부분이 보이네요. 저는. 그렇죠. 네, 은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뭐 구매하고 싶으신 차량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게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이 차 그때까지 잘 타다가 그때 되면 또 다시 기아차를 살 것 또요?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K9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그 K9 기아 자동차랑 K9 개발팀에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네네. 이 차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오너로서 네네. 기아 자동차 개발 팀들한테 네. 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요청을 드린다면 항상 국산차가 뭐 그 중에서 기아라는 차는 네. 좀 색다른 것도 먼저 항상 적용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또 뭐 이번에 K7도 마찬가지고 K5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호도를 또 받고 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뭐 우리나라 차랑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모델이 좋아요. 마지막 모델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차를 아예 그거 계속 옵션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 뭐 범퍼 바꾸고 뭐 라이트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넘어가지 말고 네네. 아예 그냥 이 정도 플래그십 정도가 된다라면 네. 오랜 기간 동안
또 장유유서라고 좋으면 좋을수록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더 좋은 건데 네네. 아예 그냥 마지막 모델을 신차로 출차를 해버리고 네네. 페리 없이 네네. 꾸준하게 그냥 아예 그냥 명차로 등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런 대형차 타는 사람들이나 물론 기타 여러 이제 오너분들도 네네. 계속 조금씩 페리 될 때마다 짜증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차가 그만큼의 한 시대를 또 풍미했었구나 네네. 요렇게 느낄 수 있게끔 애초부터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차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 단계별로 가지 말고 한 번에 걸작을 내놨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너님 오늘 다시 한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촬영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오너 시승기 세 번째 시간으로 기아 K9과 만두 아버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너 시승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인 촬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촬영에 임해 주실 분들은 하기에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민철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인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너님. 이게 진짜 저속에서 살짝 울컥거리네요. 미션이 툭 친해져자. 약간 네, 이거 솔로노이드 밸브를 교체하면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것도 있네요,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차선 이탈 경보가 있나 봐요. 차선 이탈도 구축방도. 이게 실제로도 도와주나요? 다시 돌아오게? 아 그건 안 돼요. 그쵸, 그때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 후적방이 있었다라는 건 엄청난. 그쵸. 대형 세단에 걸맞게 굉장히 여유롭고 죄송합니다. 충분하죠.